you're rolling up Uber black Cadillac, high heel boots and a sexy body full of tats. Baby's bad. 안녕하세요. 한별샵TV 한불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희 입고된 차량 옆에 서 있는데요. 지금 이 차량의 문제는 요즘 여러 업체들 그리고 뭐 정비하시는 정비 유튜버 분들도 몇 번 다루신 적이 있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 차량은 2015년식 F30320D 차량이고요. F30320D 차량의 경우에는 N47 엔진 그리고 B47 엔진 이 두 가지 엔진이 탑재가 됐는데요. 좀 후반부에 나온 차량들이 B47 엔진이 탑재가 되어 있거든요. 이 차량은 2015년식이고 B47 엔진이 탑재된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요즘 뭐 좀 자주 일어나는 증상 중에 하나죠. 엔진 컴퓨터라고 불리는 ECU, BMW에서는 DME 혹은 DD라고 부릅니다. 그 엔진 컴퓨터에 들어가면 안 될 게 들어갔어요. 이쯤 되면 어떤 문제인지 눈치를 채시신 분들도 계실 텐데, 원래 ECU는 전기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경유가 들어갔어요. 서로 만나면 안 될 게 만난 느낌이죠. 저희 거래하는 업체에서 입고 가는 차량이고, ECU에 경유가 유입이 된 원인은 모두 제거를 하고 저희 쪽으로 보내주셨어요. 뭐 여러 가지 센서 관련해서 에러 코드들이 뜬다고 해서 ECU 쪽의 문제라고 판단을 하셔서 저희 쪽으로 보내주셨는데, 차량을 한번 보면서 설명을 더 드릴게요. 지금 이 차량은 작업을 하다가 들어온 차량이라서 뭐 여기저기 많이 뜯겨져 있는데, 이 부분 아마 N47, B47 타시는 분들 엔진룸 열어보셨을 때 이게 보이실 텐데, 이 박스를 열어보면 이 안에 엔진 컴퓨터라고 불리는 여기 ECU가 들어있어요. 근데 지금은 일단 배선이라 이런 부분에 그 연료가 있었던 흔적들은 다 지워 놓으신 상태라고 하시더라고요. 대부분 이 ECU 경유 유입 문제가 생겼을 때 경미한 경우에는 ECU를 세척하는 것만으로 정상으로 돌아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이 경유 유입이 좀 많았고 그리고 그 기간이 좀 오래됐다라고 한다면 ECU 내부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어요. 다행히 경유는 도체, 즉 전기가 통하는 물질은 아니라서 내부에서 쇼트가 나거나 하진 않아요. 하지만 그 기판이나 내부에 들어있는 소자들을 망가뜨릴 수는 있거든요, 충분히. 그러한 원인으로 인해서 ECU가 고장나지 않았나 싶어요. 보통 이 N47, B47, 뭐 다른 디젤 차량들 중에 약간 다른 방식을 쓰는 차량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이 BMW의 디젤 차량들은 우리 뒷좌석에 기름통 있잖아요. 기름통 내부에 있는 저압 연료 펌프가 여기까지 연료를 밀어요. 그리고 그 다음 이 엔진에 장착되어 있는 고압 연료 펌프를 통해서 인젝터 쪽으로 가서 분사가 되는 방식인데, 자세한 거는 뭐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아시는 분들이 설명을 많이들 해놓으셨거든요. 이 저압 연료 펌프에서 고압 연료 펌프로 가는 라인 중에 중간에 이 저압 연료 압력 및 온도 센서가 달려 있거든요. 그 라인 가운데 있는 그 부분에서 연료가 삐져나와요. 그리고 센서니까 배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배선을 타고 쭉 갑니다. 어디로? ECU로 갑니다. 엔진 컴퓨터로. 엔진 컴퓨터로 가서 엔진 컴퓨터를 채워요. 위에 커넥터 부분도 채우고요. 안쪽에 경유구도 유입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다 채우고 나면 멈추는 게 아니라 이 저압 연료 펌프에서는 계속 시동을 걸 때 압력이 걸리거든요. 키 온만 하고 있으면. 그 압력으로 인해서 ECU에 연결되어 있는 다른 센서 라인들, 뭐 인젝터를 포함해서 다른 센서 라인들까지 이 연료가 퍼지는 거예요. 전염병처럼. 무슨 코로나도 아니고. 자, 그렇게 되면 갑자기 센서 값이 이상해지고 그로 인해서 엔진 경고등을 띄우고 그제서야 차주분들이 아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유는 도체가 아니기 때문에 증상을 막 바로 나타내지는 않아요. 그래서 꼭 N47, B47 타시는 분들은 차량을 점검하실 때 ECU 커넥터를 한 번씩 빼보시는 것도 큰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거는 사실 부품이 잘못된 거예요. 연료가 새면 안 되는데 새는 거잖아요. 자, 일단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일단 이 차의 에러 코드가 뭔지, 현재 어떠한 에러 코드들이 존재하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슨 코로나도 아니고. 센서 단선이라든지 엔진 컴퓨터 통신 오류 쪽
관련해서 에러코드들이 많이 뜨는데 대부분 현재 고장이 없다라고 나와 있긴 해요. 일단 에러코드를 확인을 했으니까 여기 시동 걸고 조금만 지나면 에러코드가 다시 뜨거든요. 수리를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작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야근이네요. 일단 보쉬에서 생산된 DDE고요. 이 BMW는 엔진 컴퓨터를 DME 혹은 DDE라고 부르는데, DME는 휘발유 차량들에 적용된 ECU를 DME라고 부르고요. 디젤 차량에 적용된 엔진 컴퓨터들을 DDE라고 부릅니다. 디지털 디젤 일렉트로닉일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지금 그 이름이 문제가 아니고 카메라에 다 담길지 모르겠는데 이 커넥터들에 이 경유가 묻어있는 흔적들이 많이 아직 보여요. 세척을 충분히 하셨다고 하셨는데도 안에 까보면 어떤 상태일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일단 ECU를 분해하기 전에 나사를 한번 빼봤는데 볼트들의 색깔이 좀 이상해요. 그나마 얘가 제일 정상적인데 이렇게 은색이 나와야 되거든요. 얘도 끝에 보면 이런 것들이 경유가 유입된 혹은 오일이 유입된 ECU들의 특징이에요. 이렇게 볼트에 이러한 슬러지들이 많이 묻어 있습니다. ECU 까보면 장난 아닐 것 같은데요. 경유들이 조금씩 보여요, 흔적들이. 손에 경유 냄새 장난 아닙니다. 거의 뭐 ECU를 경유에 담궜다가 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 일단 이거는 장갑을 끼고 좀 열어야 될 것 같아요. 손에 경유 냄새가 너무 심해서. 자, 요거 한번 개봉해 볼게요. 여러분 이거 보이세요? 이게 지금 경유를 한 3일 정도 뒤집어 놓고 뭐 빼고 세척제 하고 한 거라고 하셨거든요. 물기처럼 보이는 게 전부 다 경유예요. 그러니까 ECU를 아무리 뒤집어 놔봤자, 여기 지금 고이는 거 보이시죠? 아무리 뒤집어 놔봤자 안에 들어있는 경유는 없어지지 않아요. 경유 떨어지는 거 보이세요 지금? 그나마 세척을 하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셔서 진짜 심한 경우는 이거 반 컵씩 나오거든요. 경유가 있어서 쉽게 열을 주지도 못하고. 와, 그러니까 뭐 저희는 처음 보는 문제는 아닌데, 보시면 ECU가 이렇게 주변에 실리콘으로 밀봉이 돼 있어요. 보시면 다 이제 실리콘으로 처리가 돼, 까만색이 다 실리콘이거든요. 아무리 밖에서 외부에 세척을 하더라도 안에서 이렇게 고여 있는 거는 밖으로 나오질 않아요. 지금 딱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거는 세척하는 데만 해도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립니다. 깨끗하게 세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이거 무한 세척입니다. 무한 세척. 정말 냄새를 전달할 수 있었으면 한번 전달을 하고 싶을 정도로. 기판이 뒷면은 더 심합니다. 약간 빛을 비추면 더 잘 보이려나? 지금 이게 코팅된 게 아니에요. 원래 기판이 이렇게 코팅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거 다 경유입니다. 우와, 경유에 다 쩔어가지고. 지금부터는 사실 뭐 작업자의 영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세하게 보여드릴 수는 없고, 중간중간에 좀 세척하고 좀 멀쩡해진 상태, 이런 거를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보여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경유 유입 ECU 수리하면 되고, 만약에 안 되면 뭐 중고 맞는 걸로 구해서 교체하면 돼요. 문제는 이렇게 되면 좀 안 되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야 뭐 작업하고 나면은 당연히 작업비를 받고 돈을 버니까 뭐 좋은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정말 BMW 좋아하는 한 사람의 입장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안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이거는 점점 더 이 문제가 생기고 있거든요. 이거를 미리 확인하지 않은 소비자의 잘못이냐? 이거는 여러분들의 생각에 맡기겠습니다. 참 갑갑합니다, 이런 거 보면.
시간이 좀 꽤 많이 지났어요. 아까 세척을 시작하고. 지금 보시면 지금은 기판이 무광으로 보여요. 지금 빛 때문에 약간 번들거리게 보이는 건 있긴 한데 아까 전에 코팅된 듯이 그렇게 반짝거렸던 기판이 더 이상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뒷면도 마찬가지. 약간의 얼룩들은 뭐 좀 다시 한번 더 이제 마지막에 끝나고 세척을 할 거니까 요 기판을 세척하는데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탈거를 하고 기판을 세척을 다 진행을 했고요. 세척은 다 완료했으니까 이제 중요한 건 결국은 ECU가 수리가 제대로 되냐 안 되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유의 이제 침수가 아니고 이건 침유죠. 따지고 보면 이 ECU가 이제 침유가 됐을 때 다행히 경유는 물처럼 녹이나 부식을 유발하지는 않아요. 그래도 이 전기가 통하는 그리고 굉장히 차량의 주행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ECU에 경유기나 오일기가 남아있지 않는 게 가장 좋겠죠. 그리고 과연 이 경유에 침유가 됐던 ECU가 다시 제 역할을 하도록 살릴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이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물론 이 경유 침유가 심각한 경우에 ECU 자체가 통신이 아예 안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 수리를 진행하는 것보다 차라리 중고 맞는 품번에 중고를 구입을 해서 교체를 하는 게 ECU가 멀쩡할 때보다는 조금 더 비용이 발생할 수는 있겠지만 뭐 작업이 불가능한 건 아니니까요. 그런 형태로 작업을 하는 게 오히려 더 가성비가 더 좋은 수리 방식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고 ECU가 이제 수리가 가능한 영역의 고장일 경우에는 이게 수리를 하는 게 중고 ECU를 구하고 또 그 ECU가 이 차량에 맞도록 만드는 작업을 해주고 이 과정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조금 더 저렴하실 거거든요. 수입차를 여유가 정말 많아서 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 분들도 마찬가지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줄이는 건 가장 좋은 거니까요. 물론 모든 부품은 신품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있는 거를 재생해서 뭐 자원 절약도 될 수 있고요. 아무 문제 없이 다시 살아나기를 한번 바라보자고요. 이제 해야 될 게 수리예요. 이 세척이 수리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세척만 해서 멀쩡해지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어요. 보통 이렇게 현미경으로 이렇게 기판을 확인을 해요. 어디 뭐 냉납이 보이는 데가 있는지 소자가 타거나 터진 게 있는지 그렇게 다 확인을 하면서 작업을 합니다. 뭐 이런 부분들을 또 어떻게 작업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잠깐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일단 요 ECU 작업은 문제 있는 부분들 다 확인하고 가조립 상태예요. 실리콘으로 실링돼 있었고 써멀 그리스도 발려 있었잖아요. 작업이 완벽하게 끝났다고 생각이 들면 실리콘으로 다시 실링 작업도 해서 그렇게 장착을 하거든요. 지금 일단은 뭐 다음에 또 뜯어야 될 수도 있으니까 그 작업까지는 하진 않았고 일단 테스트를 먼저 해볼게요. ECU를 꽂아주고요. 원래는 커넥터 세척까지 다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는 업체에서 그 부분은 다 작업을 해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커넥터를 세척하지는 않았어요. 지금 차량에 시동을 걸어 놓은 상태고요. 현재 에러코드가 2개 존재하거든요. 어떤 에러코드냐면 공기 질량 계량기 신호가 너무 낮다, 측정된 공기 질량이 너무 낮다 라는 2가지 에러코드가 되는데 전부 다 이제 공기 질량 계량기, 우리 에어플로 센서라고 부르죠. 얘 쪽에서 에러가 뜨거든요. 실제로 얘 값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자고요. 공기 질량 규정값이랑 비교를 해보면 지금 규정값이 50.89, 뭐 51 정도 돼야 되는데 값이 0이 나오거든요. 에어플로 센서가 요 녀석이에요. 요 녀석. 왜 안 나오냐 값이. 빼볼게요. 여기도 경유가 들어갔었네요. 다시 꽂아서 값이 안 나오네요. 원인을 찾은 것 같습니다. 아까 에러 코드가 떠있던 요 공기질량계를 맵 센서를 빼봤는데 얘도 지금 표면에 뭐 묻은 것들이 보이죠. 액체 같은 거. 경유예요. 얘도 경유입니다. 여기 보면 안에 흥건해 보이는데요, 지금? 이걸 그냥 무작정 뜯을 수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묻어있던 천이에요. 근데 이걸 털면 안에서 액체가 나와요, 지금. 경유 유입으로 인해서 이 에어플로우 센서가 맛이 가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얘는 답이 안 나오면 그냥 바꿔야 되는 걸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맵 센서를 아까 탈거해서 좀 안에 세척을 해봤어요. 해봤고 꽂아서 안 되면은 얘는 요단강을 건넜다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시동을 걸었고 에러코드가 사라졌습니다. 현재 에러코드 0개라고 나와 있고, 실제로 에어플로우 센서 값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면 이제 값이 나와요. 아까 여기가 0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규정값보다는 원래 낮게 나오긴 합니다. 10에서 뭐 많게는 한 15 정도 낮게 나오긴 하는데 값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지금 23, 실제 측정값은 23이 나오고 규정값은 42, 43 정도가 나오니까 얘는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일단은 값이 나오는 걸 확인했으니까 ECU 쪽 문제보다는 저 맵 센서 쪽 문제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이 경유가 여기까지 문제를 일으키네. 이제 문제는 해결이 된 것 같고요. 저도 얼른 퇴근을 해야 되니까 빠르게 마무리를 하고 시운전을 충분히 해보고 에러가 다시 뜨는지 안 뜨는지 확인하고 출고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바로 정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만나지 말아야 할 두 존재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경유는 직접적으로 전자기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게 무조건 맞는 얘기는 아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차를 봐도 그렇죠. 제가 이 영상을 찍으면서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 두 가지 정도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문제가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저도 약간 조심스럽긴 한데요. 어쨌든 제조사에서 이 부분에 대한 리콜을 해주고 있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내 소중한 재산 중에 하나인 자동차를 큰 손해 없이 타기 위해서는 현재로서는 차주가 조심을 해야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B47 엔진이 들어간 차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영상을 유의 깊게 보시고 본인의 차량은 큰 문제가 없는지 직접 혹은 업체에 방문하셨을 때 점검을 요청을 하시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 부분은 차주분들에게 말씀드린다기보다는 직접 정비를 하시는 분들에게도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인데, 경유 유입이 돼서 ECU가 고장날 정도가 되면요, 혹은 ECU에 문제가 생길 정도가 되면 ECU와 연결된 다른 센서들에도 이 경유가 퍼졌을 수 있고요. 그 퍼뜨려진 경유에 의해서 큰 문제가 없는 센서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차량에서 봤던 뭐 에어플로우 센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도 문제가 번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경유 유입으로 인해서 입고가 되든 혹은 다른 걸로 인해서 입고가 된 차량을 점검을 하시다가 발견을 하셨든 간에 굉장히 꼼꼼하게 작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하고 계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만 혹시나 하는 노파심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다만 배선에 남아있는 경유들이 다시 ECU라든지 센서류 쪽으로 한 번 더 내려올 수 있어요. 엔진이 열을 받으면 경유가 약간 좀 물처럼 흐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로 수리를 하신 차량들은 추적 관찰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좀 다음번 엔진오일 교환식이나 이럴 때 한번 커넥터 쪽을 확인을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오랜만에 작업에 관련된 영상을 찍어봤는데 또 다른 문제가 있는 차량들이 생기거나 제가 하고 싶은 다이가 생기면 영상으로 또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그래도 이 정도면 오늘은 진짜 조금밖에 안 나왔다. 예전에 막 반컵씩 이만큼씩 막 나오는 차도 있었는데. 어우, 경유 냄새.